경제신문을 읽어줘.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부동산 우리도 한강뷰 아파트 광진구 재건축도 들썩. 광장동 극동 1, 2차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프리미엄 쑥. 대정주 아파트 10년 만에 역전.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박모 씨는 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최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일대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이곳은 광남중고등학교, 양진중학교 등 이른바 강북 우수학군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학군이 같더라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억 원 넘게 차이나니 대출을 줄일지 늘려서라도 미래 가치에 투자할지 고민하고 있다. 광장동 일대 준공 30년 이상 넘는 구축 아파트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강 인접 아파트 극동 1, 2차 현대 5단지와 한강 인근 아파트 현대파크빌 10차와 현대 3단지 등 가격 차이가 도드라지고 있다. 도로 하나를 끼고 한강과 좀 더 가까운 아파트 매매가 2억 원 안팎 높게 형성되고 있다. 옛 한강 호텔 용지에 들어서는 포제스 한강이 평당 최고 분양가 1억 1,500만 원을 찍으면서 인근 단지에서도 재건축 효과가 퍼지고 있다. 광장동 대표 아파트 올해 평균 매매가는 32평 기준 극동 1, 2차가 15억 9,250만 원으로 가장 높고 현대 5단지, 현대파크빌 10차, 현대 3단지 순이다. 극동 1, 2차와 현대파크빌은 가격이 역전돼 눈길을 끌었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대파크빌이 2000년 준공돼 신축 프리미엄을 누렸지만 최근 극동 아파트의 한강과 재건축 프리미엄이 붙자 가격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최근 극동 1, 2차는 통합 재건축 수순에 돌입했다. 자양동에서는 한강변 자양항양 아파트가 재건축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아파트 지구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 최초로 한강변 용도 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올렸다.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상업지구도 있고 점점 이렇게 올라갈수록 중심 상업지구 올라가면은 용적률이 높아져가지고 고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 용적률을 높여서 고층을 지으면 지을수록 30층 이상, 50층 이상일수록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00층 이상 랜드마크를 짓는다고 했는데 경제성으로 판단을 했을 때 현대에서 차라리 실효성이 있게 50층 안팎으로 해서 2개를 지은다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약간 태클을 더 걸었죠. 다음 신생아 특례 효과 9억 이하 아파트 기이 한몸 3040의 저금리 대출 영향 서울 동대문 성북구 인기 3분기부터 소득 요건 완화 9억 이하 빠르게 소진될 듯. 직장인 A씨는 오는 8월 첫 출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정부에서 출산 가구에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다. 올해 집값이 상승 기조로 바뀌며 연초 특례 대출이 가능했던 단지 가격의 주택가의 기준 9억 원을 넘겨 대출이 어렵게 됐다. 9억 원 이하 주택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점차 뛰어 대출 기준을 넘어선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 찾기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음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뚝 매매로 들어서는 세입자들 4월 전월세 거래 3년 만에 최저 공급 부족이 매수 심리 자극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부족 우려 확대에 따른 전월세 매매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기존 임대차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매 거래량은 1월달 2,600건, 2월 2,566건, 3월 4,200건, 4월 4,300건. 하지만 평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평균이 6,000건이에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가 상승 전망이 무게가 실리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는 심리가 퍼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임대차 입법 시행 4년차를 맞아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매수세 전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을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월세 거래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는 거래 해석도 제기된다. 박홍갑, KB증권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옮겨 탄 건 확실하지만 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갱신 계약을 한 일부 미신고 사례가 수치로 안 잡힌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미국 수출 늘자 현대차 기아 주가 재시동 실적 피크아웃 우려 사라지자 현대차 4.7% 기아차 2.5% 올라 현대차 인도 IPO로 현금 확보, 자사주 매입 기대감 커져 8월 IR 이후 변동성 커질 수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한 수출 실적에 3월 자동차를 비롯해 대형 수출주들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피크아웃 우려를 해소하면서 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4.7%, 2.5% 올랐다. 반도체 수출 증가로 삼성전자가 2.9%, SK하이닉스가 2.64% 상승했다. 미국 4월 개인 소비 지출 PC가 시장 예상 수준으로 나오며 외국인들도 코스피에서 1,821억 원을 순매수했다. 3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74% 상승한 2,681일의 거래를 마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차 생산시설공사로 일부 생산시설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단가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수출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계속됐다고 분석했다. 주가가 소폭 조정 국면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38% 늘어났다는 발표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글로벌 환성차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수준이다. 기아차, 현대차. 이날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51.7을 기록하며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탰다. 종합면 한국에서 짐 싼 외국인 대만 중국으로 달린다.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중요. 하반기 코스피 3100 갈등. 금리 동결하며 코스피 2950 반도체 조선주 주목해볼만. 가능성 높지 않지만 올리면 월 10% 이상 지수 하락할 수도. 이 내용은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미국 기준금리 대응 어떻게 하냐에 따른 답변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을 생각할 때 걱정되는 것은 우선 미국 증시의 테크 섹터의 이익 증가율이 1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반면 기대되는 부분을 꼽아보자면 1분기의 이익 증가율 저점 형성 후 상승할 수 있는 넌테크 섹터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2024년 예상 DPS가 2,540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6% 증가하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대하고 있다. 이익 증가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테크 섹터 내 주가 상승 기업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배당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은행과 반도체는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가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연준의 금리 정책 시나리오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기준금리 동결 시나리오에서 주식시장은 어떨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상회 여부는 주식시장의 단기 가격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치가 된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설 경우 지수는 고점 대비 10% 내외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는 이익 증가율과 주가 수익률을 동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반기 고점은 2950 정도가 될 것이다.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종은 반도체이긴 하지만 해당 시나리오에서 성장수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선 부동산, 의류,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블랙스완처럼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 가격 전가력이 높은 시클리컬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 미국 증시에서 가격 전가력이 높은 시클리컬 업종은 에너지고 국내에서는 조선이다. 현재 지금 한 수개월 동안 AI 관련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엔비디아 AI 관련 업종이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격변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뒤갈아 엎을 만큼 변화가 올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메타버스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하였고 그 다음에 NFT도 NFT가 전부 다 혁신을 일으킬 것 같아 가지고 예상을 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모든 것을 다 갈아엎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변형은 없고 주가 상승도 거기에 따른 하락, 폭락도 있을 겁니다. NFT 같은 경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지고 거의 상승한지 물론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폭락을 하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수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폭등을 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상승이 되고 실적이 뒷받침되면 오랜 기간 상승을 하다 결국은 폭락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은 기업 이익에 대비해 가지고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면 좋겠지만 주가가 더 많이 상승을 하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AI 관련해서도 지금 이 폭등이 2차 전지보다 실적이 더 뒷받침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폭등, 상승을 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폭락을 할 거고 하락을 할 겁니다. 하락을 하고 2차 전지의 캐즘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즘이 한 23% 된다고 하는데 한 30% 이상 된다고 해가지고 이 보편화 상업화가 전부 다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2차전지 종목도 상승을 하겠지만 AI 관련주도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폭락을 하고 또는 하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실적이 된다, 실적이 뒷받침한다는 가정하에 계속 다시 후에 또 상승을 할 것이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약간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건 워렌 버핏,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AI가 핵폭탄급 위력이 있다고 언급한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유심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